네, 최근에 계속된 장맛비로 자동차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를 만나서 장마철 침수 차량 관리법과 빗길 안전운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철 또 집중호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럴 때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위험한 겁니까? 일단 앞뒤차의 간격이 평상시대로 달리다 보니까 이 추돌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동거리도 한 1.5배 길어지기 때문에 추돌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또 야밤 같은 경우에는 빗길 운전이기 때문에 전방 주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부분도 많아지고 또 특히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타이어가 많이 마모됐을 경우에는 특히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차가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서너 배 정도 교통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요하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안전법이 있다면요? 상급 운전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에 대한 게 몸에 좀 배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멀리 좀 하고 또 앞뒤차의 간격 한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뛰고 또 속도는 30% 정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차에 대한 정비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의 공기압 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기압이 적은 것보다도 약간 많은 게 제동거리가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고요. 또 트레드, 홈의 깊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모가 많이 된 경우에는 역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야밤 운전 같은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수분 때문에 난반사로 전방 주시가 안 돼서 바닥에 있는 흰색, 노란색 선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야간 운전은 되도록 지양을 하라는 거. 또 침수된 도로 지나갈 때도 좀 우회도를 이용한다든지 평상시 또 낮은 지역에다 주차하지 마시고 요새 보면 도심지에 하천변에다가 낮은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도로들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물이 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나 주차는 이용을 지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침수 지역은 우회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만약 침수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 네. 혹자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떻게 하면 또 안전하게 지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침수된 지역을 지나갈 때는 속도를 늦게 진입을 시켜야 됩니다. 시속 한 10km 간 넘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진입하기 전에 에어컨을 꺼서 에너지 분산을 좀 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정지하지 말고 계속 같은 속도로 변속 없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물결에 의해서 내 차가 시동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진입하기 전에 이걸 들어가 말어라는 판단을 할 때 앞에 차가 있으면 잣대가 된다는 거죠. 앞차의 뒷꽁무니에 있는 머플러 높이에 물의 높이가 올라오게 되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내가 세단인데 앞에 차가 SUV면은 물의 높이가 차의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맨 앞에 갈 때는 고개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요. 타이어를 보면서 타이어의 한 반에서 3분의 2 사이에 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침수 차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 침수 차량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부분 침수인 경우에는 뭐 신문지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바닥에 매트를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기가 남아있게 되면은 곰팡이가 슬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 있어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물의 높이가 시트까지 올라온다든지 완전 침수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좀 걱정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완전 침수가 됐다 그러면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전선 처리가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천재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역시 자차가 가입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창문을 뭐 열어놨다든지 썬루프를 열어놨다든지 또는 주차구역이 아닌 불법으로 주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 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에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 이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 올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뭐 안전하다. 요새 보면은 바닥에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있는데 이 밀봉 또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안전 조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100% 안전한 차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에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바로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자동차 같은 가전제품은 물을 상극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폭우 속이라든지 침수된 도로는 전기차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을 할 때 지금 국내에 있는 충전기는 90% 이상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폭우 쏟아지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잡아서 충전을 하게 되면 감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내 충전기를 이용한다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좀 더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는 것이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